안녕하세요. 전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바로 2023 KBO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 심준석 선수가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본주의 취재 결과 현재까지도 최종적으로 마감일이 16일까지 심준석 선수는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KBO 신인 드래프트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심준석 선수가 빠져나가게 되면 각 팀들의 순번이 한 칸씩 당겨오는 데다가 3순위 롯데자이언츠부터는 약간씩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준석 선수의 해외 진출은 하나라든가 기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준석 선수의 해외 진출은 사실상 이제 투트랙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거듭해서 해외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심준석 선수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준석 선수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엄영찬 선수 이상의 가격에는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하지만 심준석 선수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것이고, 하지만 심준석 선수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해서 하나이글스나 기아 타이거스나 아니면 독수고등학교나 심준석 선수나 모든 관계자분들이 마음을 많이 졸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준석 선수도 많은 고심을 했었을 텐데 결국은 내년에 계약을 노리면서 KBO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심준석 선수의 해외 진출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일단 그 보라스 코퍼레이션과 계약을 하면서 사실 이제 학교 측과는 무관하게 심준석 측에서 단독적으로 어쨌든 일을 처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제 공을 던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덕수고나 팀으로서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제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구단으로서도 심준석 선수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은 알겠는데 심준석 선수의 해외 진출을 둘러싸고 너무나도 많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피어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소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피곤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구도 정민철 단장님께서 직접 오셨을 당시만 해도 제구도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가 거기다가 오른쪽 발가락 피로골절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는데, 이 반대급부로 김선 선수가 위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하나로 귀결이 되게 되었으니 하나이글스나 기아 타이거스나 어느 정도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이글스가 전체 1번 순번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국내에서 허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한 어떤 그런 선수죠. 거기다가 판이 올라가면서 제구도 구위도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부분은 딱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김서현을 다뤄내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학교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는 팀이고, 김서현 선수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오버핸드로 던졌다가 사이드 한번 던졌다가 불펜 피칭을 할 때도 밸런스를 계속 다르게 던지는 등 굉장히 좀 일관된 밸런스로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공을 던지고 불펜 피칭을 할 때도 유격수 수비도 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야구를 하는 선수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국내 프로 구단에서 왔을 때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면서 김서현 선수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획일화된 밸런스로 김서현 선수 잡아줄 수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김서현 선수를 지도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흔히 나오는 자완 투수가 아니죠. 이것은 제가 이미 지난 5월부터 윤영철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드렸고, 이 선수가 심준석, 김서현 선수에 이은 제 3순위 순번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직구의 구속이 최근에 143, 4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고, 144, 5km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가 프로에 쓸 수 있는 좋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있기 때문에 프로에 올라와서 구위만 어느 정도 증강이 되면 충분히 프로에서 빠르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이의리, 양현종, 김기훈 등등 좋은 자완 투수들이 있는 가운데, 거기다 최지민이라는 좋은 유망주도 작년에 수급을 했죠. 거기에 유은영철이라는 자완 투수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자완 투수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준석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심준석 선수의 구두계약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풀이 남아있는 구단은 거의 없다. 많지 않다. 기껏 해봐야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구단이 70만 달러 정도 남아있는 구단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정도로는 심준석 선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심준석 선수의 현재 9위로는 그 정도 계약금을 제시할 가능성 자체도 희박하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을 지었습니다. 심준석 선수가 낮은 계약금으로 나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낮은 계약금으로도 나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미국행의 꿈을 버리기도 싫고, 결국은 조금 더 보너스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서 내년 시즌에 메이저리그 행을 선택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심준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명의 메이저리그가 탄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을 드높이길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심준석 선수의 이제 이탈로 당연히 제가 소개를 해드린 탑 12 군에도 이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변화가 생긴 부분은 제가 바로 또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근에 장맛비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